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과천 르센토 대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곳이 어디냐면 과천이라는 거죠. 과천. 과천은 흔히 뭐 이렇게 강남에서 가까운 경기도의 이 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천이다. 과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천이면 강남에서 가까워 있는 경기도 지역이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서울의 어떤 대체제죠. 서울의 어떤 역세권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어떤 서울의 역세권 가격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가격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역이 없다는 거예요. 역이 없으면 비역세권이라는 거죠. 역세권이다. 비역세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과천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현 시점이죠. 현 시점에서는 비역세권 지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예정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걸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가깝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한 단계 정도 가격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과천 르센토 대시장은 얼마 정도에 나왔냐면 전용 면적 25평에서 7억 9,390에 나온 거예요. 7억 9,390에 나왔다. 그러면 2020년도에 그 점수는 8.8이란 거죠.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아래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금액들은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서울에서 신규 분양을 한다면 비역세권 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한다면 또는 어떤 강남 쪽이 아니라 그런 우리 어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 어떤 외곽 부분에서 역세권 지역 내에서도 어떤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신규 분양가가 적절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적정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 그런 거죠. 뭐 좀 더 싸면 뭐 더 좋은 거고 아무튼 어떠한 뭐 그 정도의 가격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적정한 가격대라고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렇게 생긴 다면 이제 이야기는 또 달라진 거죠. 자기의 가치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다 들어선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적으로 8.8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9점이죠. 9점이 나왔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서울의 어떤 중심부로 좀 더 들어가면서 어떤 더블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지역들과 보다는 그래도 과천이 가격대가 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초반대 10점에서 한 11점 그 정도대라고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어떤 저렴한 분양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이놈 새끼들이 말을 다 지켜준다면 그런 거죠. 있는 이대로가 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에서 2억 정도 자기네 가치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대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없다면 그냥 적정한 금액대로 나온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요. 어떤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한 거고 그렇게 경제 발전한 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거죠. 대한민국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게 어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된 거죠. 자산 가치가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이 주택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어든 거고 뭐 다 뻔히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부의 규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웬만한 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 그다음 수도권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경제 성장률한 거죠. 대한민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간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 경제 성장을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거의 다 반영해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힘들어지는 단계. 동시에 어떤 정부의 규제안들이 이제 다시 또 강화되는 단계죠. 이미 가격은 올랐고 규제는 또 들어와 있고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점. 그리고 경제는 이미 3만 3천 달러에서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렇다면 어떤 가계의 소득도 거의 정체 단계에 들어간 거죠. 대한민국은 가계의 어떤 소득 자체도 정체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바로 그런 지점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점들은 08년도라는
라든지 뭐 9, 10년도라든지 결국에 이럴 때는 잠잠해지고 수익률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죠. 누가 지금 3주택자, 4주택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이미 경제 성장률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거주적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주적 목적을 보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보는 과천 리센토 대시양은 현재 이게 지식정보타운역이 없다고 가정한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들어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천이라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울의 어떤 안쪽에 있는 아파트 값과 비슷한 것보다 약간 낫겠죠. 왜냐하면 서울권은 서울 안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왔다. 우리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적정하면서도 어떠면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